65세의 당뇨병을 극복한 방법, 인생을 바꾼 7가지 비밀.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매우 개인적인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세상을 완전히 바꾼 순간이 있으셨나요? 3년 전, 저는 의사 선생님의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고,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아직도 제 머릿속에 맴도는 4글자를 말씀하셨습니다. 당뇨병입니다. 저는 62세였고 갑자기 제 몸이 절 배신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거울을 보는 여자는 더 늙어 보이고 더 연약해 보이고 솔직히 말해서 꽤 무서워 보였습니다. 혹시 그런 기분을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인생의 좋은 날들이 지나갔는지 다시는 건강하고 활기찬 기분을 느낄 수 있을지 궁금해하셨던 적이요. 하지만 오늘 저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65세인 지금 저는 건강하게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뇨병이 제가 한때 생각했던 적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당뇨병은 제 선생님이 되어 저에게 7가지 강력한 비밀을 가르쳐 주었고 그 덕분에 수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나은 건강, 그리고 더 큰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인생을 바꾼 발견들을 여러분과 하나하나 공유하고 싶습니다. 비밀 4번, 접시 방법의 힘. 제 친구 순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이신 분인데 처음 진단을 받으셨을 때 모든 식단 조언에 완전히 압도되셨다고 하세요. 탄수화물 계산, 혈당 지수, 양 조절, 점심을 먹기 위해서 수학하기가 필요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접시 방법이라고 부르는 것을 소개해드렸는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녁 접시를 3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보세요. 접시의 절반은 전분이 없는 채소로 채워야 합니다. 색깔 있는 피망, 잎채소, 브로콜리 또는 녹두를 생각해보세요. 4분의 1은 단백질이어야 합니다. 아마 구운 닭고기, 생선 또는 콩 종류. 그리고 마지막 4분의 1은 현미, 고구마 또는 통곡물빵 같은 전분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순자 씨는 이 간단한 시각적 가이드가 모든 추측을 없애버렸다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세거나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접시를 보기만 하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2달 안에 혈당 수치가 지속적으로 목표 범위에 있었고 다시 자신 있게 요리할 수 있게 되셨어요. 이 방법의 아름다움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이 없고 매번 균형 잡힌 당뇨 친화적인 식사를 만드는 명확하고 시각적인 방법입니다. 비밀 삽2. 모든 것을 바꾸는 10분 산책. 이제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당뇨병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위해 마라톤 선수가 되거나 헬스장에서 몇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가장 강력한 변화 중 일부는 가장 부드러운 활동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74세인 이웃 영수 씨를 통해 발견했습니다. 무릎에 관절염이 있어서 운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의사가 각 식사 후에 간단한 10분 산책을 해보라고 제안하셨습니다. 단지 10분, 동네 한 바퀴, 정원을 통해 또는 뉴스를 보면서 거실에서 천천히 걷기. 영수 씨는 회의적이었지만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식후 혈당 급상승이 훨씬 작아진 것을 알아차리셨어요. 부드러운 운동이 근육이 음식에서 나온 당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달 후에는 더 활기차고 잠도 더 잘 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 뒤의 과학은 아름답고 간단합니다. 우리가 근육을 움직일 때 부드럽게라도 그들은 작은 스펀지처럼 작용해서 혈류에서 당분을 흡수합니다. 땀을 흘리거나 지칠 필요가 없어요. 여유로운 산책, 부드러운 스트레칭 또는 가벼운 집안일도 놀라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비밀 삽3.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수면 연결. 저를 완전히 놀라게 한 것이 있습니다. 제 수면의 질이 혈당 수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를 겪으며 잠을 잘 자지 못했을 때 이를 어려운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10년 넘게 당뇨병을 관리해온 친구 명자 씨가 제가 피곤해 보인다며 수면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하루에 약 5시간밖에 못 자고 자주 깬다고 말하자 내분비과 의사가 하신 말씀을 공유해 주셨어요. 나쁜 수면은 혈당 조절을 훨씬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요. 충분한 양질의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더 많이 생산하는데 이것이 혈당 수치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배고픔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영향을 주어 다음날 더 많은 단 음식과 전분 음식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명자 씨는 제가 수면 성소라고 부르는 것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침실을 더 시원하고 더 어둡고 더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주말에도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고 가벼운 독서와 부드러운 스트레칭으로 진정시키는 취침 루틴을 만들었어요. 2주 안에 더 깊이 잠들게 되었고 아침 혈당 수치가 훨씬 안정적이 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낮에 더 깨어있는 기분이 들었고 건강한 음식 선택을 하기가 더 쉬워졌어요. 때로는 가장 강력한 당뇨병 관리 도구는 우리가 무엇을 먹거나 어떻게 운동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잘 자는지입니다. 비밀 사포, 스트레스 혈당 연결. 이 다음 비밀은 오늘 제가 나누는 것 중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성 스트레스와 걱정. 저는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던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배웠습니다. 조심히 먹고 처방받은 대로 정확히 약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혈당 수치는 완전히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당뇨병 교육자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당 조절에 어떻게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지 설명해 주기 전까지는 좌절하고 혼란스러웠어요. 우리가 걱정하거나 불안하거나 압박감을 느낄 때 우리 몸은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을 방출합니다. 이것들은 응급 상황에서 우리를 돕기 위한 것이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혈당이 예측할 수 없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배워야 했고 놀랍도록 간단한 기법들을 발견했습니다. 심호흡이 제가 가장 선호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단지 5분간의 느리고 의도적인 호흡만으로도 더 차분하고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또한 매일 아침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손에 느껴지는 흙의 감촉과 자라나는 것들의 아름다움에 집중했습니다. 기도와 명상이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는데 영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조용한 성찰의 시간을 가진 날의 혈당이 더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정시키는 음악 듣기, 사랑하는 친구에게 전화하기, 퍼즐 맞추기 같은 부드러운 활동들조차 스트레스 수준을 관리 가능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스트레스를 더 잘 관리하는 법을 배우면서 혈당이 더 예측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더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기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당뇨병 관리가 제 정서적 웰빙도 더 잘 돌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비밀 사5. 공동체와 지원의 힘. 제 당뇨병 여정에서 가장 깊이 있는 발견 중 하나는 이것을 혼자 직면할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저는 모든 것을 혼자 관리하려고 했고 그것이 강하고 독립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필요한 것보다 훨씬 어렵게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참여하기를 망설였던 당뇨병 자조 모임에서 만난 은순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1세이시고 15년 동안 당뇨병과 함께 살아오셨어요. 처음 그룹에 참석했을 때 저는 부끄러웠고 사람들이 제가 진단과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은순 씨는 그런 따뜻함과 이해로 저를 환영해 주셨어요. 부끄러움 없이 자신의 초기 두려움과 실수들을 나누셨고 갑자기 저는 압도감을 느끼는 것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그룹의 다른 분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분들은 그분의 소중한 친구들이 되었던 분들이었어요. 혈당 체크, 식사 조절, 그리고 만성 질환과 함께 오는 감정적 기복들의 일상적인 도전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제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약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그룹의 누군가는 그것에 대한 경험이 있었어요.
높은 수치 때문에 낙담했을 때 그들은 당뇨병 관리가 완벽을 향한 직선이 아니라 기복이 있는 여정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레시피를 나누기 시작했고, 지역 공원에서 함께 산책하고, 심지어 당뇨 친화적인 음식을 함께 준비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원래 공동 저녁 식사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을 갖는 것은 믿을 수 없이 치유적이고 힘을 주는 일입니다. 이 여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뻗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공식적인 자조 모임이든 온라인 커뮤니티든 아니면 단순히 가족과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필요에 대해 더 개방적이 되는 것이든 연결과 지원은 당뇨병 관리를 덜 외롭고 더 희망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비밀 삽 6. 강박 없는 혈당 모니터링의 기술. 처음 진단받았을 때 저는 제 혈당 수치에 강박적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체크하고 모든 수치를 기록하고 완벽하지 않을 때 절망감을 느꼈어요. 이런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도움이 되는 정보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만들고 있었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스트레스가 아마 제 수치를 더 악화시키고 있었을 겁니다. 제 당뇨병 교육자인 수진 씨가 더 건강한 접근법을 찾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혈당 모니터링을 자신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정보 수집으로 생각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루 종일 무작위로 체크하고 모든 수치에 불안해하는 대신 우리는 목적이 있는 모니터링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는 특정 시간에 혈당을 체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침 첫 번째로 제 몸이 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기 위해, 식사 전에 시작점을 알기 위해, 그리고 때로는 식후 2시간에 다양한 음식들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수진 씨가 나눈 핵심 통찰이 있습니다. 목표는 매번 완벽한 수치가 아닙니다. 목표는 패턴과 경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 아침 수치가 평소보다 높으면 패닉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묻는 법을 배웠어요. 평소보다 늦게 저녁을 먹었나? 어제 더 스트레스 받았나? 잠을 잘 못 잤나? 판단에서 호기심으로의 이런 전환이 혈당 모니터링과의 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숫자뿐만 아니라 수면, 스트레스, 음식, 활동에 대한 노트도 포함하는 간단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당뇨병을 잘 관리하기 위한 작은 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패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균형 잡힌 접근법에서 찾은 자유는 놀라웠습니다. 여전히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었지만 숫자들이 제 감정이나 하루를 통제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비밀 삽 7. 정기 검진과 자기 옹호의 중요성. 제 마지막 비밀은 명백해 보일 수 있지만 어려운 방법으로 배운 것입니다. 수동적인 환자가 아니라 제 건강관리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는 것. 수년 동안 저는 의사 약속에 가서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정말로 마음에 있던 질문들을 묻지 않고 떠났습니다. 의학 용어에 겁이 났고 제 건강관리팀을 귀찮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뇨병 관리는 의료진과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필요로 하고 그것은 준비되어 있고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속 사이에 질문들을 적어두는 간단한 노트북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왜 화요일 아침에 혈당이 급상승하나요? 또는 발의 이 저림에 대해 걱정해야 하나요? 같은 것들이요. 또한 약속에 혈당 일지를 가져가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설명을 요청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제 의사는 실제로 제 참여를 높이 평가했고 제가 구체적인 정보와 질문으로 준비되어 왔을 때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기검진은 제 관리 계획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필요할 때 약물을 조정하고 도전적인 상황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논의하고 함께 개선 사항을 축하했어요. 당뇨병 관련 합병증을 위한 중요한 선별검사에 대해 배우고 안과 검사, 발 검사, 신장 기능 검사를 최신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 건강관리에서 뭔가 옳지 않다고 느껴지면 두 번째 의견을 구하거나 전문의 의뢰를 요청하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제 건강관리를 주도하는 것은 힘을 주는 느낌이었고 전반적으로 훨씬 나은 당뇨병 관리로 이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단 이후 지난 3년을 돌아보면서 제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놀랍니다.
제 건강뿐만 아니라 노화와 자기관리에 대한 제 전체적인 관점이요.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7가지 비밀들, 간단한 접시 방법, 부드러운 일일 운동, 좋은 수면 우선시, 스트레스 관리, 지지적인 공동체 구축, 신중한 혈당 모니터링, 그리고 적극적인 건강관리 파트너십, 이것들이 제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을 돌려주었습니다. 제 몸에 대한 자신감과 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당뇨병을 관리하고 계시거나 사랑하는 분이 이 여정을 함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 상태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여러분은 부서지지 않았고 여러분의 최고의 날들이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 지원, 그리고 부드러운 인내로 당뇨병과 함께 충만하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제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아래 댓글에서 이 비밀들 중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는지 나눠주세요. 진정한 차이를 만든 당뇨병 관리를 위한 여러분만의 전략을 발견하셨나요? 이 상태와 잘 살아가는 것에 대해 아직 어떤 질문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통찰력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과 학습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른 분들도 이런 전략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여정을 함께 계속하고 건강한 노화와 만성질환을 품위와 희망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더 많은 솔직하고 실용적인 조언을 받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영상을 공유하는데 항상 오늘 경험하신 것과 같은 따뜻하고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밀들을 듣는 것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아신다면 아마 당뇨병과 씨름하고 있는 가족, 친구 또는 이웃분, 이 영상을 그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물은 그들이 혼자가 아니고 희망이 있다는 지식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당뇨병 관리는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진보, 자기 연민, 그리고 계속 배우고 성장할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뇨병과 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고 저는 여러분이 번영할 수 있는 능력을 믿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자신을 돌보시고 자신에게 부드러우시며 이 여정에서 여러분이 소중히 여겨지고 지원받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